과장이 여전히 많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챗GPT 이용해서 뭐 했다, 이런 얘기 가끔, 어, 듣거든요. 그 한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 보시면 네이처라는 그 세계 3대 과학 저널 중에 하나죠. 네이처라는 저널에 4월 9일 날 수록된 예,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. 보시면 Multimodal Cell Map as a Foundation for Structural and Functional Genomics. 이게 뭔가 유전 연구를 하는데 이 세포의 지도를 그렸다,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. 근데 그거를 AI Hub for You라는, 잘 안 보이네요.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. 그 그룹에 관리자인 어떤 사람이,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. 글을 올렸어요. 그래서 쭉 하면서 그 마지막 문단에 어떤 표현 쓰냐면, 여기 이제 확대했습니다, 제가. It's also proof that AI plus science equals more than automation. 이게 어떤 증거가 되냐면 AI와 과학이 결합했을 때 자동화보다 훨씬 뭔가 능가하는 결과를 낸다. 그래서 collaboration for discovery. 뭔가 발견하는데 이 협업을 하는 거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해되시죠? 근데 이게 엄청 이 안에서 이제 에, 특히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GPT-4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챗GPT 버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텐데요. 뭐 대충은 맞습니다. 아무튼 어 그걸 갖고 이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광고가 아니라 이제 이 성과를 알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져다 쓰는 겁니다. 여기 400 years of guesswork solved with AI GPT-4 이렇게 여기 가운데 제목이 그렇게 달렸죠. 그러니까 400년 묵은 이 추정, 이 작업을 GPT-4라는 AI로 풀었다, 뭐 이런 겁니다. 자, 그럼 이게 그러냐를 봐야 되는데요. 보면요. 여기 부분에 GPT-4 was used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에 사용됐다라고 나옵니다. GPT. 자, 한번 볼게요. 저 한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, 과학 문헌에서 단백질 기능을 해석하기 위해 단백질이 집합체에서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요약하기 위해 지도 내 단백질 클러스터의 이름과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. 자,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이 어떤 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지는 다 알아요. 근데 그게 결합해서 세포가 되는 거는 잘 몰라요. 그래서 그걸 지금 찾아내겠다는 겁니다. 그걸 위해서 GPT-4가 한 게 뭐냐면, 그 이제 논문 내용을 간단하게 그 소개한 기사를 제가 참조했고 논문 내용의 일부를 읽어봤는데요. 한마디로 어, 온갖 서적과 논문에 나오는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했던 거를 활용했다 이 뜻입니다. 교과서, 그 다음에 이 책, 그 다음에 논문 이런 것들을 이미 학습 단계에서 이제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학 문헌에서 기능을 해석한다. 이거는 일종의 조사 검색하는 작업 비슷한 거죠. 학자들 사이에서.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모여가지고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데 이런저런 게 모여 있으면 어떤 작동을 하리라라는 게 문헌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습니다. 인간이 그 문헌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 거죠. 그걸 이제 GPT를 이용해서 했다. 요약했다. 세 번째는 이름과 기능을 제한한다. 그러니까 이 단백질 클러스터가 어떤 이름일 게 적합할지를, 왜냐면 이걸 클러스터니까요. 여러 포도송이처럼 모여 있잖아요. 그중에 어떤 이름이 제일 그럴듯하겠구나라고 그 포도송이 안에 있는 뭐 단백질의 뭐 크기나 개수 기능 이 부분을 통해서 이름을 제안한.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좀 웃긴 거죠. GPT-4가 했다기보다는 인간이 만약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합니다. 그러니까
AI 플러스 과학이 여기서 핵심은 아니고요. 그보다는 GPT가 핵심은 아니고요. 실제 이 단백질을 분광 사진을 엄청 찍고 모아가지고 그걸 조립해가지고 일단 먼저 본체를 만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한 거죠. 이게 셀맵이라는 게 GPT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일단 데이터 형태로 다 만든 다음에 거기 특정 부분에 이름을 부여하는 이거 뭐야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근데 인간이 할 때보다 시간이 단축됐지만 GPT란 형태의 인공지능이 꼭 활용될 이유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해석인 거죠. 그래서 여기 그 보면 드라마티컬리 뭐 스페드업 해가지고 속도를 엄청 높였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맞을 거예요. 그러나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든 인공지능이 할 일이라기보다는 맡기기보다는 아마 뭐 1, 2조 원으로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일이다. 그런 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뭐 제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아까 봤던 마누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자,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얘가 쭉 X라는 건 지운 겁니다. 내가 할 일을 했다 해가지고 다 정리했어요, 여기. 오른쪽에 보시면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현재 작업을 완성했습니다.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. 여기, 그죠? 여기 텍스트로 좀 보이시죠? 이걸 클릭해 볼게요. 자, 정보 해가지고 얘가 쭉 이런저런 것들, 엄청 열심히 찾았네요.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까지 이제 쭉 여러 가지 관심사와 주요 저서, 그 다음에 여기 신문에 난 것까지 쭉 찾아본 겁니다. 도서관,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, 평생 학습 포털 에버러닝. 자,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쭉 찾은 내용은 아까 제가 요구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. 송파 도서관 어쩌고. 근데 얘가 이제 이 정보는 굉장히 정확한데 이유는 택기를 시켜가지고 에이전트를 시켜가지고 일일이 다 그걸 어, 관련된 그 한마디로 저기 그 우물망에 이렇게 포착될 법한 것들을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검색해서 다시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만들었다 문장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얘기될 수 있다는 거 되게 놀랍죠.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가면 쓸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. 이거는 뭐랄까 참 힘들게 이제 도달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. 아무튼 하나 이제 샘플로 실제 작업하는 걸 보셨고요. 인공지능한테 일 시킬 때 이런 것들은 되게 발전하고 있다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헌 조사 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어떤 그 뭐랄까요? 음, 서로 이런 것들을 찾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다. 다만 문제가 있겠죠. 유료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이 안 되겠죠. 근데 좋은 정보는 대부분 유료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. 이걸 이런 회사가 돈 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구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업체가 출판사나 도서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. 그러니까 얘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피상적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자료, 아까는 일종의 그 저에 대한 제 이제 강조하니까 대중적인 정보, 이런 것들을 찾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더 깊게 들어간 정보, 이걸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. 이건 또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